자, 문제가 12문제인데 아무래도 이게 이전에 도형 전체 관련된 문제들이면은 난이도라기보다는 풀이가 좀 길잖아요. 근데 여기는 집합단원이라서 사실 정의 부분만 본다면 계산이 복잡한 게 사실 별로 없어요. 계산 복잡한 게 이제 오늘 나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시간이 시간이 적게 걸리면서 이제 다 맞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일단 보이는 사람에서 11개 맞은 사람이 일단 한 명이 보이는데 6번 하나 틀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11개 하나인데 아이고 1번이 지금 틀렸습니다. 자, 그 외에 나머지 친구들은 일단 풀어서 그 친구까지 놓고 본다 그러면은 4명이 12개를 맞았어요. 자, 근데 그 중에서 2명은 이제 하나 틀렸다가 고쳐서 맞았고 2명은 그냥 한 번에 풀어서 맞았는데 빨리 푼 친구가 이게 지금 처음에 한 시간이 17분 들어갔는데 빨리 푼 친구가 한 7분 정도 남았으니까 10분 안쪽에서 끝났어요. 10분 안쪽에서. 그래서 쉬웠다. 그래서 쉽기는 했다라는 거. 자, 그러면 뭐 1번하고 6번만 간단하게 잠깐 한번 좀 볼게요. 뭐 1번 문제라고 해봤자 사실 이동하는 것만 계속하면 되죠. 그 이동하는 게 딱 2개 남았었잖아요. 그 대칭성 이용해서 들어가는 거 빼고 나머지 이제 규칙에 의한 이동 반복되는 거 보는 거.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잘 정리해서 보는 거. 근데 2번 좀 많이 틀릴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틀려가지고 오케이. 자, 맨 처음에 A점이 2,1이에요. 자, 그러면 얘가 AN 플러스 1 BN을 다음 규칙에 따라서 옮긴다. BN은 AN을 X축에 대칭 이동했다. 그래서 B1, 얘 A1이구나. 2,-1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AN 플러스 1은 BN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다 그랬으니까 AN 플러스 1. AN 플러스 1이 된다. A2. 그렇죠. 그럼 얘를 원점 대칭했으니까 마이너스 2,1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얘를 갖다가 대칭 이동하는 거예요. 얘를 갖다가. 자, 그러면은 또 다시 A가 나왔으니까 그거 X축 또 대칭하는 게 이제 B죠. B2는 그러면 마이너스 2,-1. 그럼 얘를 또 원점 대칭하는 게 A3. 그렇죠. 그래서 뭐냐?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이렇게 막 나비처럼 계속 왔다 갔다 하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홀수 애들은 다 얘고요. 모든 짝수 애들은 얘구나 라는 거 볼 수 있어요. 홀수인 애들이 B면은 또 4, 4, 5면, 짝수인 애들은 3, 4, 5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A6랑 B9, A6는 어차피 여기에 들어가겠고요. B9이면은 여기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 점과 점 사이 거리가 되기 때문에 얼마지? 4 차이 나고 2 차이 나니까 1대2대 루트 5. 그렇죠. 그래서 얘는 지금 2루트 5구나. 그럼 이거 제곱하니까 4, 5, 20 이렇게 답이 될 거예요. 오케이. 어렵지는 않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특별한 문제는 별로 없어요. 처음에 좀 몇 개 틀렸던 문제 중에 하나가 그래 뭐 뒤쪽에도 하나가 있긴 한데 그냥 6번만 설명할게요. 6번만. 자, 6번 같은 경우에도 일단 집합 A에 대해서 B라는 집합이 X바 X 마이너스 2 얘는 규모 들어가 있고요. 2분의 X 빼기 2분의 3 X는 A의 원소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 원소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A 원소를 가지고 X 잡아줘서 일일이라고 내줘야 될 거예요. 자, 근데 일단은 요 식은 좀 바꿔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조건 같은 경우에 자, 2를 옮긴 다음에 2를 곱해버리면 X값은 0보다 커놨지만 2 더하면 2분의 7. 그렇죠. 거기다 2를 곱해서니까 7. 0과 7 사이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X값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지금 차이가 난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과 7 사이 중 A의 원소라고 생각해주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기억. 자, 뭐예요? 그 A가 자연수 집합이라고 얘기했어요.
자연수 집합이면은 B집합은 어차피 이 중에서 자연수만 나오니까 1, 2부터 6까지만 나오죠. 그래서 얘는 유한집합이 되는 게 맞아요. 셀 수 있습니다. 셀 수 있어요. 유한집합은 그냥 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됐고요. 니은 A가 정수 전체 집합이야. 정수 전체 집합이면은 그죠. 뭐 0부터 7까지 사이에서 0만 하나 더 들어가고 말죠. 얘도 유한집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한집합은 아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 또 한번 본다면 유리수 전체 집합이래요. 유리수는 애초에 셀 수가 없어요. 그죠? 무한집합입니다. B가 될 수 있는 값은 한도 끝도 없어요. 0. 몰라, 분자 1인 것만 해도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거 셀 수가 아예 없죠. 6 직전까지도 아예 셀 수가 없습니다. 무한집합이에요. 그래서 디귿도 틀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남은 문제들은 크게 지장은 없고요. 일레멘트냐 컨테이니냐에 따라서 포함관계에 들어가는 거 그 외에는 딱히 없어요. 자, 사실 11번하고 12번이 좀 고민스러울 수는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솔직히 말할게. 지난번에 말로 언급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오늘 나가요. 질문 자체는 오늘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애매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다행히 지금 11, 12는 다들 마무리된 상태라서 그냥 이제 문제 풀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 74번까지 봤고요. 오늘 집합 마무리 다 끝내고 마무리 뒷부분에 조금 어려운 게 있는데 마무리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집합의 연산으로 들어갑니다. 집합의 연산. 자, 일단은 뭐 일레멘트랑 컨테인의 사용이라고 돼 있는데 그거 뭐 아까 전에 11번 문제에서 했던 거라 가지고 요거 얘는 그냥 넘어갈게요. 미안해. 그 77번까지는 좀 넘어갈게요.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는 이제 원소가 등장하기 때문에 일레멘트라는 표현을 쓸 수 있고요. 그렇죠? 요게 들어가냐 아니면 짝대기가 들어가냐 이렇게 되는 거고 집합과 집합의 포함 관계는 이제 컨테인이죠. 그죠? 컨테인이니까 C자를 이용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다르면 안 되겠고요. 참고로 이렇게 포함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는 우리가 얘를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때 부분집합은 같은 것까지 포함시키잖아요. 그래서 진부분집합이란 용어가 추가로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똑같은 것만 제외한다 라고 생각하는 거 진짜로 부분들만 들어가 있는 거 그래서 그거까지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부분집합 구하기 관련된 내용인데 이 부분집합 구하기 중에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묻는 문제가 또 있죠. 자, 그거는 이제 경우의 수와 관련된 거라서 79번 한 번만 해볼게요. 79번 어렵지는 않아요.
그죠? 아이고, 문제가 너무 쉬웠어요. 정답은 5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에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 왜냐면 하나도 없는 것도 부분집합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1, 3, 5죠. 똑같네요. 똑같은 것도 부분집합의 일종이죠. 포함된다라는 거에 문제는 없습니다. 자, 원소관계인 부분집합은 4개다. 일일이 다 세야 돼요? 아니, 4개의 원소 중 하나를 고른다. 그래서 조합으로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원소가 2개짜리다? 4개 중에서 2개 골라주면 되죠. 그럴 수 있는 모든 집합이 다 부분집합이니까 얘도 이제 컨비네이션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3개 나온다. 요거는 4예요. 그렇죠? 그래서 답이 5번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집합에서 이제 경우에서 생각보다 꽤 나와요. 집합이 좀 고난이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야 뭐 특별한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는 하겠지만. 자, 그리고 서로 같은 집합. 지난번에 이제 포함관계 관련된 얘기였는데 A랑 B가 똑같은 집합이다. 이러면 뭐 당연히 같은 집합이죠. 그렇죠? 다른 말로 뭘로 나타내요? A가 B 안에 포함되면서 A가 B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렇죠? 이 둘은 완전히 똑같은 얘기구나. 서로가 서로를 포함한다라는 것 자체가 얘가 나한테 부분집합인데 나도 쟤한테 부분집합이다. 그럼 똑같은 집합이죠.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경우는. 자, 그래서 요걸로 83번 한 번만 잠깐 풀어볼게요. 83번. 아까 테스트 문제랑 뭐 별 차이는 없기는 해요. 다 끝났네. 그렇죠? 자, 일단 여기 어디에 3이 없어요. 그죠? 여기 3이 있는데 얘가 반드시 얘랑 같아야 되는구나. 포함관계보다 서로 같은 집합이 더 편하죠? 왜냐면 무조건 다 1대1로 다 갖고 있어야 되니까. 나중에 여기서 둘 중에 뭐가 2야? 이거보다는 얘가 3이야 라고 보는 게 더 편하겠고요. 그러면 a제곱 빼기 2a가 3이면 그렇죠. 요거는 a-3, a 플러스 1이니까 a 값이 마이너스 1이거나 3이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면 b는 마이너스 2, 3, b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불가능하구나. 그러다 보니까 a가 3인 경우가 맞을 거고요. 3 집어넣으니까 2 집어넣어지고요. 3 나오고요. b 마이너스 2. 그렇죠. 요게 지금 7이 되겠죠. 따라서 b 값은 9구나. 그렇죠. 그래서 a는 3, b는 9, 12가 되겠네요. 자, 이제 레벨 3로 들어갑니다. 자,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 혹시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이거 만약에 안 쓰고 너무 머릿속으로만 하려고 하는 건 되게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게 레벨 2니까 지금 이게 사실 좀 눈으로 보이지 이거 막상 좀 많이 복잡해지고 하면은 케이스 분류 되게 많이 나오는 경우 있어요. 케이스 분류 많이 나오는 경우 그때는 안 쓰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힘듭니다. 진짜로. 자, 그러면 레벨 3 쪽에서
집합을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 이게 무슨 뜻이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라는 집합이 있다고 칠게요. A라는 집합이 1, 2, 3, 4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얘는 그냥 원소가 4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4 앞에 집합 기호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도 가능하느냐?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은 집합이라는 것 자체도 목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지? 몰라, 몰라, 철수 한 명, 영희 한 명, 그 다음에 일반, 그죠? 이렇게 목적을 대상을 둘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한 명 한 명 이렇게 하다가 여기는 갑자기 막 일반,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원소, 이것도 원소. 그럼 얘는 원소라고 할 수 있냐? 아니, 일반이 원소예요, 그냥.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집합을 원소로 갖고 있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 그럼 뭐야? 얘는 뭐 사실상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럼 얘도 그냥 원소 아니야? 그럼 집합 기호 떼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냥 4만 들어가 있는 집합 자체를 하나의 원소로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은 얘를 갖다가 떼내서 막 이렇게 잡혀져 있다 그러면 얘도 이 원소 3, 4 집합이 원소 이런 경우도 생각할 수 있네요. 만약에 집합 기호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러면 얘는 원소가 3개이기 때문에 원소의 개수는 뭐라고 써야 돼요? 3이라고 써야 돼요. 그죠? 이거 가지고 4개라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얘는 부분 집합이 어떻게 되죠?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렇죠? 여기가 있고 없고 여기가 있고 없고 여기가 있고 없고 그렇죠? 여기도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있고 없고 그렇죠? 예시를 들어서 본다 그러면은 요거는 당연히 그냥 공집합으로 나올 거고 만약에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얘는 지금 2만 원소로 갖고 있겠죠. 그렇죠? 이 경우에는 자, 근데 만약에 요런 식으로 나왔다. 요 라인 따라서 나왔다. 그럼 얘는 지금 1원소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3, 4 집합을 원소 갖고 있는 원소 2개짜리 집합. 그렇죠?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A라는 집합과 1이라는 원소가 있어요. 그럼 얘네 둘 사이의 포함 관계는 어떻게 돼요? 집합과 원소의 관계죠. 그래서 얘는 일레멘트를 써줘야 되겠고요. 그렇죠? 포함 관계. 자, 그 다음에 또 요거 있잖아요. A라는 집합하고 또 1인데 1이 집합 기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A의 부분 집합이죠. 그렇죠? 얘는 지금 포함 관계가 되기 때문에 집합과 집합의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문제는 이제 쟤예요. A라는 애랑 3, 4라는 애랑 있어요. 얘도 집합인데? 그러면 집합과 집합의 관계인데? 그쵸? 그러면 얘도 집합과 집합의 관계니까, 이렇게. 맞나요? 이제 안 되죠. 얘는 안 돼요. 왜냐면 얘는, 집합은 맞는데, A와의 관계에서 놓고 봤을 땐 얘는 그냥 원소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쵸? 부분 집합이 아니고 원소일 뿐이라는 거. 그래서 얘는 3, 4 집합은 원소, 포함 관계로 생각해줘야 되겠고, 그럼 뭐야? 얘는 그럼 부분 집합으로는 못 쓰는 거야? 쓸 수 있죠? 여기 한 번 더 들어가주면 되겠죠? 그래서 집합 기호가 2번 들어가야 이제 포함 관계구나, 라고 일단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의외로 굉장히 좀 까다로워요. 헷갈립니다. 자, 그러면은, 미안, 86번 한번 해볼게요. 86번. 조금 까다로워요, 조금. 그 1번과 2번의 대상이 다르죠. 웬만하면은 1, 2, 3, 4, 5 보기 나와 있는 그 대상이
뭘 얘기하는 건지 지정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돼야 됩니다. 그래야 절대로 안 틀려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수학은 이건 거 같은 대로 끝나면 절대 안 돼요. 확실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확실해 라고 해도 맞을지 틀릴지 장담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자, 보기 1, 2, 3, 4 여기에 대응되는 그 대상이 뭔지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뭐 그 말은 남이 몇 번이란 얘기인 거 같은데 그죠?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죠? 뭔지, 그 대상이 뭔지. 자, 한번 볼게요. 답은 뭐 다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5번이 답이 되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은 1번에서 나타내는 게 뭐냐? 그죠? 1번.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1번이 얘기하는 거. 1, 2를 원소로 하는 부분집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2번은 뭐예요? 1, 2 집합 자체가 원소죠? 1, 2 집합 자체가 원소. 얘가 지금 2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2번, 그죠? 자, 그러면 3번이 얘기하는 게 뭘까요? 얘가 얘기하는 거. 1, 2 집합을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 자체가 부분집합이잖아요. 3번도 지금 이거예요. 그죠? 3번도 이거 조심해줘야 됩니다. 3번도. 자, 그러면 4번은 공집합을 원소로 갖고 있다. 그렇죠? 요게 지금 4번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6번 같은 게 있다 라고 쳐봐요. 6번 같은 게 있다 그러면은 공집합은 이렇게 쓰는 거. 7번이 있다고 칠게요. 공집합 집합이 이렇게 돼 있는 거. 6, 7은 맞아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습니다. 자, 이거 뭐야? 얘는 지금 공집합은 여기 원소 하나도 없는 거. 그렇죠? 이거 부분집합 중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 그렇죠? 모든 집합이 부분집합입니다. 공집합은. 7번에서 얘기하는 게 지금 4번이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얘네 둘이 똑같은 거예요. 공집합이라는 걸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 공집합이라는 걸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이 A의 부분집합인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이런 것들 실수 안 나오게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이번에 중간고사 보는 학교들 중에서 다행히 이 문제가 그래도 계속 나왔는데 아직까지 틀린 사람은 없어요. 진짜 이거 틀렸으면 진짜 가슴 아플 뻔했는데 아직까지 틀린 사람은 없어요. 자, 아직 시험들이 좀 남아가지고 자, 아무튼 조심해 주기 바라고요. 이따가 또 응용되는 게 더 튀어나와요. 응용되는 게. 자, 그러면은 뭐 87번도 또 있긴 하지만 걔는 나중에 숙제로 한번 풀어보고요. 자, 이번에는 88번을 한 번만 볼게요. 이제 이런 것들 이게 뭐냐면은 집합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우리 확통 들어가잖아요. 확통에서 집합을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확통에서. 삐용 88번 풀어볼게요.
자, 조금 어려워요. 레벨 3 수준이긴 했는데 정답률이 굉장히 좀 낮은 편에 속합니다. 구경 한 번만 할게요. 엄청 빠르다, 엄청 빠르다, 엄청 빠르다. 자, 7배수 판정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죠? 자, 7배수, 배수 판정, 더해서 배수 판정을 한다라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7로 나눈 나머지만 보면 됩니다. 그렇죠? 나머지들만 더해서 7배수인지 아닌지 보면 됩니다. 그렇죠? 어떤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어떤? 어우, 야, 이게 뭐지? 어떤 서로 다른 두 원소? 뭘 잡더라도 해요. 그렇죠? 원소들 중에 어떤 것도 두 개 더해서 7배수 나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차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A라는 수를 가지고 부분집합을 뽑는데 어떤 것도 지금 합이 7배수가 나오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 A에 있는 숫자 중에서 7로 나눈 나머지들만 일단 봅시다. 7로 나눈 나머지가 만약에 0인 수들을 뽑는다. 그러면은 다 7배수가 될 거예요. 그렇죠? 뭐 다 쓸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럼 나머지가 1인 애들은 1, 8, 15부터 50까지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나머지가 2, 3, 4, 5, 6 이렇게까지 있을 텐데 얘는 2, 9, 16 어디까지 가지? 모르겠다. 3, 10 모르겠다. 4, 11 모르겠고요. 5, 12 몰라. 그냥 계속 갑니다. 6, 13 왜 모른다라고 하고 넘어가요? 뭐 몇 개인지만 알면 되지 뭐. 그렇죠. 여기 지금 원소가 7개. 얘만 지금 8개예요. 그렇죠. 나머지 다 7개입니다.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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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딱 봐볼게요. 나머지가 1인 애들끼리 더해주면 어때요? 나머지는 2가 되겠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은 7로 나눴을 때 몫은 A고 나머지가 1이에요. 거기에다가 7로 나눈 몫은 모르겠고 나머지가 1이에요. 더해주면 뭐 7로 묶었을 때 A 플러스 B 플러스 2, 그죠? 그럼 당연히 얘는 7로 나눠 떨어지니까 얘가 7배수냐 아니냐에 따라서 7배수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머지만 더해주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얘는 다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그쵸? 만약에 그러면 나머지가 1인 애들이 다 들어간다라고 친다면 나머지가 6인 애들은 들어가면 안 되죠. 그쵸? 얘랑 얘는 둘 중에 한 뭉탱이만 선택해야 돼요. 둘 중에 한 뭉탱이만. 오케이. 자, 조금만 더 해볼게요. 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오답 중에 하나가 21이고요. 많이 나오는 오답 중에 하나가 21이고, 좀 한다 하는 친구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오답이 22예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정답률이 좀 낮은 편이에요. 오케이. 자, 이 근본적인 해석을 잘 봐야 됩니다. 저 부분집합을 골랐을 때 어떤 것도 둘 더해서 7에서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좀 더 많아. 자, 정답은 20대에서 나오고요. 거의 완성된 오답이 22개예요. 맞았어. 자, 계속 예시를 들어봐야 돼요. 이 경우의 수. 나중에 대수 들어가서 이제 수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런 정수 조건에 관련된 문제들은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막 예시를 들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수학의 시작은 노가다예요. 그렇죠? 다만 노가다로 끝나면 이제 수학이 아닌 거라 규칙을 찾기 전까지 헷갈리면 계속 넣어봐야 됩니다. 아니, 원소의 개수죠. 그러니까 부분집합의 개수면은 얘를 세겠지만 얘는 원소가 아예 없는 거지. 오케이. 자, 머리를 계속 쥐어짜야 돼요. 우와. 마른 걸레도 쥐어짜면 물이 나온다고? 머리를 계속 쥐어짜야 돼. 그치, 막, 딱 그 한 발, 그죠? 한 곱이, 그 하나를 넘냐, 못 넘냐가 수능 때 이제 1등급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 싸움으로 가요. 그래서 지식을 많이 아는 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마지막 그 끝 한 발 있잖아요. 그거를 내 힘으로 갈 수 있냐 없냐? 자, 힌트를 조금만 가볼게요. 자, 그러면 페어로 쓸 수 있는 게 나머지가 1인애랑 6인애, 그쵸? 어차피 1인애는 다 들어가도 돼요. 지들끼리 2개 더해봤자 2개만 더하면 돼요. 2개만 더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 개 더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X라는 부분집합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다라고 쳐봐요. 그럼 이 중에서 2개 고를 때 1, 8 고르든 1, 15 고르든 8, 50 고르든 2개 더해도 절대로 7배수는 안 돼요. 그렇죠? 안 돼요. 자, 그러면 만약에 나머지가 1인 원소들 8개랑 나머지가 6인 원소들 6개 다 더해버려서 15개를 만드는 순간 문제가 되죠. 왜냐면 여기 있는 원소 다 합쳐서 아무거나 2개 골라서 나머지가 빵 되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뭐 1, 13 이렇게 잡는 순간 얘는 바로 그냥 안 되죠. 그렇죠? 그게 한 번이라도 뜨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어떤 수더라도 2개 더해서 7배수가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1 선택한다. 1 원소인 걸 다 선택한다. 그러면 얘는 다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가야 된다라는 건데, 당연히 원소 개수가 최대가 나오려면 당연히 1과 7 중에서는 1로 가야 되겠죠. 왜? 얘는 7개밖에 없으니까. 얘는 8개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일단 배제하고 얘로 들어갑시다. 자, 그러면 나머지가 2랑 5인에 나머지가 3과 4인에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지금 여기에서도 둘 중에 골라야 되겠죠. 나머지가 2랑 5인의 중에 골라야 되고 나머지가 3과 4인의 중에 골라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는 어차피 다 7, 7, 7, 7 이렇게 나오니까 뭐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걸 집어넣고 얘를 빼고 3 집어넣고 4 빼고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다 뺍시다. 이거 다 들어갈게요. 그렇죠? 이렇게 3개 집어넣는 순간 얘는 다 빠져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7, 7, 8 그렇죠? 7, 7, 8 14에다가 8 더하니까 22개네. 됐죠? 이렇게 해서 틀리는 게 이제 제일 많이 알고 틀리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아까운 상태. 그렇죠? 거의 다 왔는데 틀린 상태가 딱 이 상태. 왜 그러냐면은 얘는 그러면 뭐냐? 얘는 뭐 안 되잖아요. 이거 2개 더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만 딱 보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죠? 7과 21 나오면 지금 당연히 7배수 나오잖아. 그럼 뭐야? 걔는 애초부터 배제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하나는 써도 돼요. 하나는 여기 있는 거 중에 하나는. 그렇죠? 왜? 뭐 하나밖에 없으면은 7배수 하나 나오고 나머지 숫자가 7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럼 어차피 이거는 7배수니까 얘는 7배수 아니잖아요. 무조건 7배수가 아니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중에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플러스 1개. 그렇죠? 그래서 답이 23개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괜찮죠? 되게 조금 유명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냥 좀 뜸을 들였어요. 레벨 3에 해당하는 문제 중에서 정답률이 거의 제일 높은 문제 중에 하나예요. 정답률이란다. 오답률이 제일 높은 문제 중에 하나예요. 정답률이 높으면 뭐야 너무 쉬운 거잖아요. 그래서 자, 아무튼 오답률이 제일 높은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내신에도 종종 나오는 모의고사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얘는 꼭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지식화 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부분집합의 개수를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만 하고 싶까? 조금만. 아유, 간단하니까. 간단한 거 조금만 한번 봅시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A집합이 있어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달라. 그렇죠? 1, 2, 3, 4
뭐 이렇게 있다라고 쳐볼게요. 자, 이 집합 안에 그냥 편의상 보기 좋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릴게요. 우리가 함수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가시적으로 보기가 좋았죠. 집합도 마찬가지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가 보기가 좋아요. 자, 이 중에서 B라는 집합이 A의 부분 집합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부분 집합이라고 한다면 일단 1, 2, 3, 4라는 원소가 갈 수 있는 위치는 B 안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부분 집합 B의 개수, 여기서 B의 개수라고 하는 거는 B로 가능한 집합의 개수예요. 알았어. 그 이렇게 할게. B로 가능한 부분 집합의 개수, B로 가능한 개수,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방금 얘기했지만 뭐 1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서는 여기냐 여기냐 두 가지, 2도 두 가지, 3도 두 가지, 4도 두 가지. 그쵸? 그래서 뭐 만약에 1이 여기 들어갔고 2가 여기 들어갔고 3이 여기 들어갔고 4가 여기 들어갔다. 그럼 B라는 집합은 원소를 1, 2, 4를 갖고 있는 부분 집합이구나. 다 갖고 있어도 되죠. 그렇죠? 다 갖고 있어도. 왜냐면 어차피 같은 집합이어도 부분 집합은 맞으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서 조건 같은 게 걸리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건 조금 이따가 얘기할게요. 자, 아무튼 B로 가능한 개수는 2의 4제곱 곱의 법칙으로 갈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두 번째 B인데 요게 이제 그냥 B가 아니고 진부분 집합 으로 가능한 B의 개수라고 한번 한다면 얘는 어떻게 돼요? 뭐 진부분 집합이니까 A랑 똑같은 건 빼줘야 되겠죠? 지금 위에 같은 경우는 A랑 완전 똑같은 것까지 다 포함시키고 있으니까 얘는 2의 4제곱에서 진부분 집합 똑같은 거 빼주자 라고 생각해주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B로 가능한 것 중 공집합이 아닌 거, 그냥 편의상 공집합이 아닌 거,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똑같아요. 뭐 어차피 공집합은 모든 집합이 부분 집합이었으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2의 4제곱인데 또 한 개 빼주면 되죠. 공집합만 빼주면 되죠. 그죠? 요걸로 그냥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네 번째 이번에는 뭐냐면은 B라는 집합이 부분 집합인데 1이라는 원소를 반드시 포함했으면 좋겠대요. 1이라는 원소를 반드시 포함했으면 좋겠다. 그럼 몇 개냐라는 건데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이 상태에서 1, 2, 3, 4가 있어요. 1은 꼭 갖고 있어야 된대요. 그럼 1은 선택지가 없어요. 둘 중에서 고를 수 있는 게 아니고 1은 무조건 경우의 수가 한 가지밖에 없다고요. 괜찮죠? 자, 그러면 2는 두 가지, 3도 두 가지, 4도 두 가지. 다 곱의 법칙이죠. 그래서 얘는 2의 세제곱이구나. 그렇죠. 그냥 곱의 법칙의 개념에서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뭐 다섯 번째. 이번에는 B가 1이라는 원소를 갖는 것까지는 좋은데 동시에 나는 4를 싫어하는데 4는 좀 빼줘. 그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1은 포함하는데 4는 나가. 그죠? 4는 나가 있으세요. 그죠? 얘도 경우의 수가 한 가지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2랑 3만 지금 있냐 없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때는 1 빠지고 4 또 빠지니까 2의 제곱.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6번 B가 2를 가지면서 B는 4를 안 가져요. 그런 부분집합의 원소 중 공집합이 아닌 거 의 개수는 어떻게 되겠느냐? 자, 얘는 몇 개일까요? B용 몇 개일까요? 답 한 번만 써볼게요. 답 한 번만 써볼게요. 6번. 써놓으면 내가 돌아다니면서 확인 좀 해볼게요. 아하. 어우. 어우. 우와. 어우. 어디 가지? 이건가? 아니지. 오케이. 오케이. 어우.
음흠흠. 고민, 오케이. 고민. 벌써 다. 자, 고민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죠? 아이, 뭐, 2를 포함하고 4를 안 포함한다 그랬어요. 그럼 어차피 선택지는 2, 3밖에 없어요. 그렇죠? 2, 3밖에 없어요. 2를 갖냐, 3을 갖냐, 이렇게밖에 없는데, 그렇게 나오는 부분집합들 중에서 공집합은 또 빼달래요. 그렇죠? 그럼 뭐야? 얘 뺐을 때가 지금 위에처럼 2의 제곱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도 2의 제곱이네. 그러면 공집합 빼달라고 그랬으니까, 하나 빼면 되겠네. 자, 이게 맞다는 게 아니고, 이게 틀린 거죠? 이게 완전 낚시죠, 이게. 이게 틀렸습니다. 그쵸? 일부러,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 이거 있으나 마나 차이가 있어요? 없죠? 왜? 이미 2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B는 애초에 공집합이 안 나와요. 그렇죠? 애초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얘 들어갔다고 해서 더 빼면 안 돼요. 이 공집합 뺀다고 해서 무조건 다 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엄청 틀려요. 와, 조건에 공집합이 빠지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빼고 보는 거야. 절대 안 돼요. 늘 얘기하지만 본질적으로 생각하면서 가야 돼요. 맞아. 2를 반드시 포함하고 4를 잠깐만. 2를 포함하네? 공집합이 안 나오네? 그쵸? 얘는 불필요한 조건이군. 그쵸? 이런 식으로 생각해줘야 돼요. 왜? 나중에 되게 복잡하게 나오는 게 되게 많아요. 지금 일부러 경우의 수에서 있던 거. 우리 직전 교육과정 있죠? 수학 상하 하던 시절. 그때는, 뭐라 그럴까? 경우의 수보다 집합이 더 뒤에 있었어요. 경우의 수보다 집합이. 아니? 미안. 경우의 수가 더 뒤에 있었어요. 경우의 수가. 집합 다음에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우의 수 단원에서 집합이랑 함수랑 막 다 끌고 와가지고 막 경우의 수 엄청나게 썼어요. 그게 진짜 많이 틀려요. 그거 수능 때까지 나와요. 걔가 수능 때까지 나오는데 그거를 그때 못 봤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많이 어려워요. 자, 아무튼 그래서 요거 관련된 문제는 일단 91번 한 번만 후딱 풀어볼게요. 미안해. 요것만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요것만 하고 91번 이게 잘 될까? 그치? 너무 쉽지?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2랑 5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인데 그 중에서 같지는 않아달래요. 진부분집합 얘기하는 거죠? 그쵸? 2랑 5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 중 진부분집합은 몇 개냐? 그쵸? 뭐 너무 쉬웠어. 오케이. 너무 잘했습니다. 오케이. 너무 쉬웠어. 오케이. 그쵸? 자,
다시 한번 뭐 다 맞았어요. 2랑 5는 일단 집어넣어 놓고 시작하고, 그쵸? 요거는 한 가지. 요건 한 가지, 그죠?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그쵸? 그럼 나머지 1, 40, 20은 안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죠?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그죠? 이렇게 돼 있을 테니까, 이때는 당연히 곱해곱식으로 쓸 수 있어요. 2의 4제곱이 될 겁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진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는 한 개를 빼줘야 되겠군. 15개. 그쵸? 이게 만약에, 2는 펌하는데 5는 안 펌한다. 이렇게 되면 똑같이 2의 4제곱이죠? 근데 얘는 만약에 5는 안 들어가는 걸로 쓴다면 얘는 뺄 게 없죠. 어차피 전체랑 똑같지 않기 때문에 진부분집합이랑 차이가 없어져요. 오케이. 자, 아무튼 그 미세한 차이는 문제 계속 풀면서 정리하면 되고요. 미안해. 고생했어.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야, 이거 오늘 사실 첫 타이밍에 집합을 거의 다 끝내고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1분 더. 오케이. 서비스 1분. 오케이. 아쉽게 조금 늦어지고 있네요. 자, 질문이 있어서. 질문.